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8월 한 달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9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또 HLB 혼자만 의미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 조금 제가 뭐 약간 억지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의미 부여를 해볼 만한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 상식처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실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이 세트로 묶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른 섹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HLB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건너뛸 게 아니라 이 연관성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정도의 흐름 그 자체를 알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 끊지 마시고 통으로 끝까지 들어가시면 좋은 성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HLB가 오늘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성에 찰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최근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유튜브 썸네일에도 대놓고 이렇게 제가 휴 살았다 해가지고 캔들도 하나 딱 아랫꼬리 만든 캔들 요거 하나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래서 다행이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펀더멘털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거 혹은 그냥 단순 가격적인 메리트만 놓고서 센티적으로도 움직이긴 합니다. 이걸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일단 펀더멘털 관점으로 놓고 보면 HLB는 펀더멘털이 지금은 현재 뭐 그렇게 크게 존재하지 않죠. 왜냐? FDA 승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FDA 승인이 나기 전에는요 펀더멘털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나마라도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맙에 대한 미래 가치를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해준 상태긴 하죠. 현재 시가총액이. 그리고 이제 센티먼트적인 관점, 기술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HLB가 오랜 시간 동안에 빠지긴 했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이제 6개월 차인데 4개월 동안 횡보 질질질 끌리다가 최근에 한 달 넘는 시간, 거의 2달 가까이는 오히려 계속 내리꽂고 있어요. 그쵸? 이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양봉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오늘이 5번째입니다. 거의 한 달 반, 2달 동안 의미 있는 그나마라도 큰 양봉이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양봉 사이즈가 조금은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요날 기준으로 썸네일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랫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5일선 캔들 위로 올라섰다라는 거는 단기적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적인 거를 고려를 계속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세제 개편안 관련된 거 우리나라 이슈, 두 번째로는 미국의 매크로 이슈,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같이 다 계산을 해서 혼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자, 이런저런 내용들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근데 여러분들 코스닥이 질질질 끌리고는 있지만 완전히 두드러 패가지고 밑으로 하방 추세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단 부분에서 레벨업이 된 뒤에 상단 부분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추세가 깨졌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역배열이나 역추세를 탄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내용은 아니다. 잠시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더 뻗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조건 뭐가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두 가지예요. 세제 개편안 관련된 거,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거. 이 두 가지만 해소가 되면 그래도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더 튑니다.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지금 여전히 대기 자금들도 많고요. 중간에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상방이 막혀버렸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오히려 상반기 때는 한참 치고 올라가다가 이제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려버린 상황인데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 그리고 매크로의 안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글로벌 시장과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수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는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려면 결국에 단타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은 뭐 HLB를 복구하는 관점에서도 단타 매매 물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보시면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그쵸? 4개월 차로 들어가요. 지수 자체가 박스권 횡보를 보이고 있는 이 흐름이 4개월 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4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뭔가를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한 행위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시장 자체가 역추세를 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일 때는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하는 게 여러분들 계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탄력 있게 움직이고 탄력 있게 올라올 때는 거기에 핵심 주도주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함부로 팔지 마라, 절대 홀딩해라, 강력 홀딩해라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제가 오히려 단타 매매,
단기 매매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상 두 가지의 전략을 모두 다 사용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때로는 중장기 관점, 가치 투자 관점, 때로는 단타 관점, 기술적 관점, 그냥 뭐 차트 매매, 호가 매매, 재료 매매 이런 걸 하셔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지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저런 거 매매해 보시라고 제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죠. 지난주에 매수 신호를 드린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신성델타테크였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근데 되게 뜬금없죠, 여러분들. 지금 누가 초전도체를 매매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한번 또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아무튼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자를 못 받으셨을 텐데 오늘 보내드린 문자는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시면은 9월 1일 날 매도 사인해서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해서 주식은 진짜 과학 같다. 급등 너무 축하드린다. 그래서 6만 원에서 추천드렸는데 6만 6천 원 부근 절반 매도합니다. 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드렸죠. 다 받아보셨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청해주신 분들을 제가 이렇게 그룹에 다 넣어놨거든요. 지난주에 한 330명 정도 됐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무료 단타 해서 지금 407명으로 제가 한 분 한 분 꼼꼼히 다 넣어드렸고 이렇게 해서 문자 발송 다 드렸습니다. HLB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보내드린 문자가 없기 때문에 HLB 전략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아직 문자 발송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문자를 안 받아보신 게 맞고요. 단타 관련돼 가지고는 오늘 문자가 다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누락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문자를 제가 기입해서 다 발송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신성델타테크를 갑자기 매매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기본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론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6만 원이라는 가격이 굉장히 핵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올 타이밍이 됐어요. 뭐 운 좋게 조금 빨리 올라간 건 없지 않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6만 원 부근에서 추천을 딱 드렸고 오늘 바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잡주들을 추천을 못 드려요. 근데 잡주를 뭐 누구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잡주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짧게 찍어 먹고 나오려면은 이런 잡주 성향들도 일단은 단타로는 조금씩 건드려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추천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신성델타테크 8월 28일 날 이렇게 매수 사인이 나갔죠. 지난주에 나갔고 장 종료 전에 6만 원 부근에서 조용히 담아 두셔라 이렇게 했고 6만 원이 핵심 지지 가격입니다. 목요일 날 2시 18분에 그쵸? 시간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다 보내드렸고 요거는 아마 못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오늘 보내드린 문자 오늘 1시 48분에 보내드린 문자 9월 1일이죠. 매도 사인 신성델타테크 일단 요거부터는 발송이 다 된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신성델타테크 가지고도 또 말씀을 드리느냐 이렇게 때로는 기술적으로 차트적으로도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LB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장기적 관점으로 보시겠지만 한 번의 상승 파동도 없이 이렇게 계속 고꾸라졌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한 번의 상승 파동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주주님들을 놀려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을 뭐 이랬다 저랬다 바꾸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위주로 좀 많이 해왔었고 저도 팔았다 그러면서 전재산 걸고 말씀드린다 저는 먼저 떠나겠습니다 그죠 여러 가지 안 좋은 내용 위주로 많이 말씀드리다가 최근에 딱 이렇게 해서 휴 살았다 해가지고 내용을 하나 이제 슬슬 올려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 주가라는 게 여러분들 매일매일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까지 계속 빠지다가 하락 추세를 뭐 또 쭉쭉쭉 타다가 이후에 이제 반등을 노려도 되는 타이밍이 오면 그러면 이제 이날 관점과 이날 관점은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원래 그날 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일부러 억지로 말을 바꿔라 이건 아니지만 그날 상태와 매크로 상황에 따라서 관점이 다른 건데 이거를 말 바꾼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좌가 뭐 안녕하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 소신껏 매일매일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어머님 아버님들께 제 관점을 그냥 그날 업데이트 해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김 대표 말 바꾸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가가 4만 원일 때랑 주가가 3만 원일 때는 말이 달라야 정상인 거죠. 그죠? 그냥 희망 고문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좌가 계속 박살나는 꼴을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HLB도 이제 외부적인 영향에 대해서 그리고 매크로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어요. 되게 웃겨요. 평소에는 이런 거 반영 하나도 안 하더니 이제 슬슬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바로 이 내용 때문인데 탈 엔비디아 속도 내는 중국 이제 AI 쪽으로 중국이 추격을 해서 쫓아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자체 AI 칩을 만들었다라는 요 내용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비디아까지 다 빠졌는데 근데 뭐 많이 빠졌다면은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대 근데 그림으로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추세가 엄청 많이 망가진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진짜 공식처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PCE 같은 경우에는 잘 나왔어요. 컨센서스에 부합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시장의 문제를 일으키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CPI 발표도 괜찮게 나왔죠. 그래서 지표들은 무난하게 잘 넘어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FOMC를 앞두고 9월달 금리 인하를 앞두고서 다다음 주인데 다행히 잘 넘어갔다.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뭐 이야기 드릴 게 없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면서 IT를 싹 다 끄집어 내렸거든요. 이거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고 HLB랑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굉장히 의외죠. 반도체가 빠지는데 HLB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잘 보세요. 일단은 탈 엔비디아다. 중국이 AI를 추격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알리바바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빠지고 말씀드린 삼성 하이닉스 다 빠졌는데 이게 일단 이론상으로는 왜 그러냐면 알리바바가 자체 인공지능 칩을 개발했다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그동안에 거의 독점이었죠. 엔비디아가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일단 칩 성능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압도적이어서 뭐 성능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쿠다라는 게 있습니다. 쿠다. 이 쿠다가 뭐냐면 칩 성능을 아무리 개발해서 따라온다라고 해도 결국에 이 쿠다가 코딩 플랫폼 같은 건데 이 쿠다를 쓰려면은 엔비디아 칩을 써야 돼요. 이것만 호환이 되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칩이 와도 결국에 쿠다를 사용할 수 없으면 개발 자체가 안 되고 구현이나 가동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강성 주주님들은 결국에 아무리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도 이거는 엔비디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이 기사가 이 알리바바가 만든 칩 자체가 이 쿠다랑 호환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다들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근데 또 함정이 있어요. 진짜 이 쿠다까지 호환이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가 진짜 한 10%대 급락 나와도 할 말 없는 건데 한 3%? 4%밖에 안 빠졌죠. 왜 그럴까요? 중국은 입벌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뭐 되긴 되겠죠. 근데 실제로 얘네는 이거 5개월이면 이제 됩니다 라고 하면요 실제로 한 5년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딥시크 때도 그랬지만 이 진짜 이 중국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과장도 너무 많이 해요. 오버해서 많이 그렇게 좀 뻥튀기를 많이 치는데 근데 또 다른 관점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없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말을 하긴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이제 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100% 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그만큼만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왜 제약바이오와 연관성이 있느냐 왜 HLB와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IT가 빠지게 되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IT는 섹터 성향이 뭡니까 여러분들? 경기 민감 섹터예요. 그렇죠? 경기 민감 섹터고 그다음에 바이오는 뭡니까 여러분들? 경기 방어주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빠지면 방어주가 오르고 방어주가 빠지면 민감주가 올라가고 이렇게 엇박자로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시장의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시장 내에 먹거리가 없을 때 그러니까 너도 나도 장이 좋으면서 올라갈 때는 그때는 IT가 좀 못 간다 그래도 바이오가 뭐 같이 따라가든 말든 막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처럼 지수 자체가 좀 부진할 때는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가고 한쪽이 안 가면 한쪽이 가고 이런 모습을 보통은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그런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날까 싶었는데 근데 또 이제 되게 오늘은 조금 약간 고무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삼성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간 게 아니라 알테오제는 뭐 개별 이슈도 있었지만 어쨌든 강세 그 다음에 HLB가 뜬금없이 같이 강세가 나타났어요. 그 말은 즉 최근까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신고가에 임박했거나 신고가를 돌파했거나 이런 모습들인데 HLB는 상대적인 낙폭과대 그 다음에 수급적인 리스크가 일단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잔고도 생각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빠질 만큼 다 빠졌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오히려 HLB가 상대적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수급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이제 너무 많은 금액을 배팅하지 못하는 이유는 개별 재료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 개별 재료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다. 그러니까는 나름의 안식처일 수 있고 수급을 회피해서 일로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 기준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는 그나마 매매를 해본다면 바이오를 매매를 하겠는데 개별 이슈 있는 알테오젠을 매매하고요.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가격적으로 상대적인 바닥권의 메리트가 있는 HLB로 좀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좀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정기국회가 개막을 했습니다. 정기국회가 개막을 해서 오늘부터 이제 뭐 상법 개정이나 대주주 양도세,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어느 정도 빨리 좀 정리가 되길 기대해 보고요. 그래서 내일 모레 이제 3일날 법안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출을 하는지 초안은 기존에 나왔는데 그 초안을 유지하는지 얼마큼 바꾸는지는 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9월은요 계절적으로 놓고 봤을 때 가장 많은 하락이 나타나는 게 사실 9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9월이라고 무조건 빠져야 되느냐? 뭐 솔직히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반대로 9월달이 통상 계절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데 4년 연속 안 좋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이번이 금리 인하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죠. 그 금리 인하가 9월 17일 날, 그렇죠? 9월 17일 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80% 정도까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금리 인하와 플러스로 내일 모레 이제 상법 개정이나 세제 개편안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최근에 3개월, 4개월 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오히려 9월 달에 쏴버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두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의 주식이 뭔가 답답하고 지금 당장 손실이 좀 너무 압박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단타치기 너무 좋은 시장이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를 지금은 적극적으로 하시되 말씀드린 세제 개편안 관련된 이슈와 금리 인하가 정상적으로 다 클리어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 날아갑니다. 연말까지 날아갈 거예요. 길면 내년 상반기까지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때는 또 따로 펀더멘털에 집중해가지고 관련된 종목군들을 준비하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단기 매매, 이 단기 트레이딩 급등주들에 초점을 둬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때다. 수익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는 시장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제 계좌를 맨날 까는 게 돈자랑 같아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이런 거 정도는 검증을 해야 실제로 전문가가 지가 지 돈을 벌 줄은 알아야 그래야 뭐 여러분들께 제가 뭔가의 내용을 말씀드릴 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좀 하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절대 뭐 돈자랑의 명목이 아니라 돈자랑할 거면 이거 여러분들 제 자산 다 끌어와가지고 뭐 수십억씩 수익 낸 거 다 보여드리죠. 근데 이거 뭐 짤짤이 돈 가지고서 그래도 적은 돈이지만 제가 적은 돈 가지고도 이만큼은 법니다라는 걸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도 검증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증 정도만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운이 좋게 또 8월 달에는 백발백중으로 수익이 잘 났는데 무조건 100%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진짜 단타치기 좋은 장이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샀다 하면 전부 다 100% 수익은 아닙니다. 저도 손실을 볼 때가 있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또 8월 27일 기준으로 삼양컴텍 그쵸? 이렇게 언급드린 종목들도 어마어마한 급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보시면 오늘 같은 시장에도 이렇게 엄청난 급등이 나타났고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8월 27일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요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8월 27일이죠. 이 음봉이 8월 27일 다음날 급등 하루 쉬었고 오늘 이렇게 힘든 시장에 또 20% 가까운 급등 요렇게 이제 수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단타예요. 단타도 여러분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정보를 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단타를 좀 할 수 있는 환경이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단타 치세요. 저만큼 무조건 돈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시간적 여유가 되시고 그래도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매매를 좀 자주 들여다보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은 한 번쯤은 좀 참고를 해 보시거나 아니면 문자 신청을 좀 해 두셨다가 매매가 가능하신 날만 해보시던지 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괜히 단타 잘못 쳐가지고 물려가지고 뭐 저한테 이래쿵저래쿵 하지 마시고요. 조금 환경이 되시는 분들만 하셨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단타도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혹시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면 제가 주소록에 꼼꼼히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주일에 2-3개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따라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HLB에 대해서 직접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HLB 전략은 제가 또 따로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뭐 언급드릴 게 없는데 조만간 HLB에 좋은 이슈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때는 HLB 추가 매수 황금 전략 요거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여기에 맞춰서 HLB 추가 전략을 드릴 거고 만약에 나는 그냥 복구 자체가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단타 따라 하세요. 여러분들 조금씩 따라해 보시면 꽤 괜찮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거 한 1,500만 원으로 시작한 건데 8월 달에 지금 벌써 2,800만 원 수익이잖아요. 익절 금액 기준으로. 그렇죠? 괜찮아요? 이 정도는 느긋하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타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혹시나 오늘 제가 보내드린 문자 아까 1시 18분인가 보내드렸죠? 그거 못 받으신 분들은 요거 클릭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문자로 넘어가죠?
이 전송 버튼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냥 2초면 끝나요. 터치 2번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신청해놨고, 혹시나 뭐 테레비로 보시는 분들은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이런 시스템까지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리는 전문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까지 꼼꼼한 사람이 수익을 못 내드리겠냐고. 그래서 무료로 한번 여러분들 문자 좀 보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참고만 한번 해보시고,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은 좀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뭐 IT 관련된 이야기, 시장 관련된 이야기, 이번 주 혹은 이번 달에 중요한 어떤 일정들 이런 거 꼭 기억하시고, HLB가 의외로 지금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게 저도 굉장히 놀랍고 좀 살짝 어이가 없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받아가지고 올라가면 다행인 거죠. 그죠? 그래서 완전 최악은 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하신 내용들 구독만 좀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구독자가 확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편안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